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아야 될 뉴스만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오늘도 뉴스토마토의 한동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우리 커플룩이라고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마음에 드는데. 자, 오늘 첫 번째 소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 선대위 관련해서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는 날 만에 가지고 계속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좀 피곤하다. 너무 좀 지겹다. 뭐 이런 반응도 사실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제 두 분이 서로 세게 발언하더라고요. 네, 주접을 그렇습니다. 떨어놨다 이러면서. 네. 이거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제 네. 더 이상은 지체할 수 없다. 이제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면서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를 비워둔 채 실무 조직을 출범을 시켰는데 네. 이제 최후 통첩이다. 오늘까지 조건 없이 합류하지 않으면 최후 통첩을 보낸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물어보니까 네. 주접을 떨어놨던데 그냥 잘 됐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더 이상 못 기다리니까 이제 들어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네. 일단 우리는 출범한다. 최후 통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가니까 네. 그 기사 보고 매우 화가 이렇게 많이 났다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주접을 떨어놨다. 이렇게 네.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로써 끝을 내면 잘 된 것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양쪽 다 날을 세워서 이게 뭐 피로감도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이 일단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있기는 한데 일단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자리에 대해서 원희룡 전 제주지사 그리고 네. 주호영, 김성태 전 의원 그리고 권영세 의원, 권성돈 의원을 이제 임명을 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드보이만 임명을 했다. 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27살 대변인이 있는데 임승호 대변인이 네, 있는데 네. 신선한 감동이 없고 이제 엔진이 꺼져가는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부에서도 슬슬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김종인 위원장 대신 다른 분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앉힐 수 있다. 이렇게 김병준 준비한- 비대위원장 얘기한 거 네,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는 이준석 대표가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윤 후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발언이 김종인 위원장을 자극하고 있다. 매우 이건 좀 좋지 않다. 뭐 이런 취지를 말하면서 또 본인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안 오겠다면 그냥 내버려 두고 김병준 체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는 어떤 태도인 것 같아요? 지금 딱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이준석 대표야 워낙 전략적으로 행동을 네. 하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표와 살짝 결을 달리하면서도 자기가 취해야 할, 자기가 끌어들일 수 있는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맨날 이렇게 방패막이처럼 앞에 내세워놓고 자기는 뒤에서 좀 얘기를 하더니만 그리고 이제 교두보로 이렇게 김종인 위원장을 삼는 듯이 모양을 취하더니만은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한 거는 네. 김종인 위원장이 안 온다는 거를 기정사실로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김종인 위원장하고 뭐 얘기가 돼서 이런 말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혼자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일단 지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기부터 관리를 해야 되는 당대표가 위기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네. 차원에서 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요. 어제 또 어쨌든 선대위 인선들 막 쏙쏙 발표를 하고 그러던데. 이제 좀 정리 좀 하세요. 양쪽 그 김정인 위원장 측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 측도 그렇고. 그냥 국민들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 알아서 잘 마무리하시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이슈 있습니다. 대장동 로비 의혹 관련해서 그동안에 50억 클럽에서 이름이 나왔던 곽상도, 박영수 이 두 분에 대해서 왜 검찰 조사 안 하냐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조사하겠다는 거죠, 수사를.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소환 조사가 임박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네. 법조계에서도 사실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소환 일정을 잡아놨고 근데 비공개로 소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참 이제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우산될 위기 때 네. 김만배 씨 부탁을 받고 하나금융그룹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이 그 대가 이렇게 판단하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박영수 전 특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초기 자금을 끌어온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방향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50억 클럽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이제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결국에 정치권에서 얘기했던 게 특검 부분인데 특검 부분에 대해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현 수사팀을 믿고 기다려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네.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대선이 100일이 남았는데 특검에 대한 합의를 하고 특검 수사를 시작한다고 해도 지금 현실적으로 특검이 가능할지 그래서 그렇죠. 예. 일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 말처럼 현 수사팀의 로비 이제 50억 클럽 로비 의혹까지 결과를 그래도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어차피 쌍특검으로 가더라도 내년 대선 전까지는 이게 안 나오잖아요, 네, 결과가.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어쨌든 누군가 한 명은 대통령으로 당선이 예. 될 테고 예. 그러면 또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내란이나 뭐 외환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또 뭐 제대로 이 재판이나 수사 같은 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중단돼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사실 이렇게 되면 특검이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몸통들인 것처럼 보이는 곽상도, 뭐 박영수 이런 분들 50억 클럽의 주인공들 정말 제대로 무슨 관계인지 알아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제가 남욱 변호사 만나러 한번 구치소에 접견 신청할까 했는데 서울구치소 코로나 때문에 접견이 중지됐습니다. 나중에 혹시 가능하게 되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손혜원 전 의원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2심에서 투기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만 벌금이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도시재생 사업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이를 3자에게 알려서 매입하도록 한 게 이게 혐의였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부패방지법 위반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의 비밀성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법원이. 비밀 자료인 건 맞다? 예, 비밀 자료인 건 맞지만 이 부분이 시세 차익을 원하고 네. 이것을 활용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 원래 이 자료를 받기 전에 손혜원 전 의원이 이미 부동산 세 곳에 대해서 매입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미 알고 이미 매입을 한 상황이었다. 매입을 한 상황이었었고 팟캐스트 등을 통해서 이미 목포 재생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고 네. 이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확정은 아니었지만 목포 도시재생 사업이 확정은 아니었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일단 그림이 그려진 상황이었습니다. 네, 많이 나왔던 예,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손혜원 의원이 부동산 차익을 원하고 비밀성 정보를 활용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그 정보 기밀인 건 맞는데 그 네. 기밀을 이용하기 전에 이미 네. 모든 부동산 관련된 그런 게 좀 끝난 상태이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공개적으로 그런 부분 관련해서 매수를 권유한 사실이 나왔다. 이것은 매수를 어렵게 할 수 있는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것은 피고인이 부동산을 인수하거나 매수를 권유할 당시에 기밀을 이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손혜원 의원은 아주 어제 기뻐하던데 뭐 언론은 생각보다 좀 잠잠했던 것 같고 네, 옛날에 그렇습니다. 그 시끄럽게 네. SBS가 엄청 시끄럽게 보도했었잖아요.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 네, 좋습니다. 네, 한동희 기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아, 한동희 기자 팬들이 요즘 계속 그 댓글을 막 올리고 있습니다. 아가 기자님 오늘 옷 멋있어요. 예뻐요. 아무래도 엄마 같단 말이죠. 이분은. 아니면은 고모나. 예. 그리고 뭐 섬소녀 뭐 이런 분들도 지금 되게 주말하고 푸른 나무님 노무현한테 잘해라 뉴스토마토.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한번 좀 볼까요? 예, 지금 일단은 이 댓글 반응들을 살펴보면은 요즘에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조금 나오긴 나와요. 근데 본인이 보기에는 어때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기자? 예. 네? 저는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본인은 잘하고 있다? 아니요. 저희 프로그램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되게 재밌는 분이네요. 예. 자, 어쨌든 간에, 내가 또 좋은 거 좀 찾아놓고 뭐 읽어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안 보이네요. 예.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뭐 좋아요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좋아요 먼저 누르고 시작한 사람이 별로 없네요. 열심히 좀 하세요.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자,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어제 말씀드린 뉴스 중에서 사법농단 관련된 판사들이 줄줄이 무죄 나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얘기되는 게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거보다 제 준비를 하려고 했던 게 하나 있는데 네, 뭐예요? 윤창호법에 대해서 헌재가 이제 그렇죠. 위헌 판결을 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엄벌을 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했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상 음주운전 그 기간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직 판사가 이게 사회적 합의가 돼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해서 관심이 많아졌고요. 그러니까 윤창호법은 네. 이제 뭐 음주운전 포함해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그 처벌이 가해지는 그런 법이잖아요, 사실. 네. 근데 그 법이 너무 과하다는 거죠, 처벌이. 예, 지금 헌재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헌이다, 위헌적이다 네.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위헌으로 지금 나와버리게 되면 아예 예, 그 규정 자체를 적용할 수가 없어져서 예. 이게 헌법 불합치랑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처벌 규정이 너무 과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헌재 입장은 음주운전 재범과 음주운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이 없다. 네, 그리고 개별 음주운전의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네. 이게 이유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앞으로 음주운전 한 사람이 좀 늘어날까요?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법이 이렇게 해줬다고 음주운전을 해도 된다. 네.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일 사람들이라면 원래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까 싶긴 그래요. 한데. 자, 어쨌든 헌재에서 그렇게 위헌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진짜 우리 지금 한 기자 말한 것처럼 이것이 우리가 정말 뭐 음주운전 해야 된다는 건 아니니까 네네네. 잘 판단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 기자군 여기까지 말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